안녕하세요. 2020 서울 하드웨어 해커톤의 탑메이커에 참가한 누르미의 팀장 오정민입니다. 이번 17강은 XAML로 화면 구성하기입니다. 자마린에서 직접 XAML로 화면을 구성하고 이걸 실행시켜 볼 건데요. 네, 초반에 좀 했죠. 스택 레이아웃하고 라벨로 이제는 다른 레이아웃들이랑 다른 엘리먼트들 한번 가져와 보면서 네,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아주 좀 끔찍한 디자인의 화면이 있죠. 저희가 14강에 만들었던 화면입니다. 여기는 보면은 아시겠지만 네, 이제 좀 잡히죠. 라벨끼리는 전부 다 자식이라는 거, 형제라는 거 라벨끼리는. 이 부모가 스택 레이아웃이에요. 물론 맨 밑에 있는 스택 레이아웃은 스택 레이아웃을 부모로 두고 있는 스택 레이아웃입니다. 이 똑같은 말이니까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약간 좀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는데 네, 뭐 어쩔 수 없죠. 위에 있는 콘텐트 페이지는 무조건 어떤 화면에 무조건 부모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얘네들은 그 얘 XML의 버전이랑 인코딩을 뭘로 할지예요. 요즘엔 사실 UTF-8로 안 하는 페이지가 적죠. 그리고 얘네들 이 콘텐트 페이지에 XMLNS나 뭐 이 친구들은 어 얘네 이 링크 들어가 보면은 이 링크도 지금 이 링크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은 볼 수가 없다고 나오는데 어쨌든 얘네들 같은 경우가 이게 XAML을 확장해주는 애들이거든요. 얘네들이 없으면은 스택 레이아웃 같은 거를 호출을 못해요. 안드로이드 앱 좀 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드로이드 앱도 화면을 XML로 구성을 하거든요. 네. 만약에 뭐 스택 레이아웃에서 빨간색 줄이 뜬다. 안드로이드에서도 뭐 이런 레이아웃에서 빨간 줄이 뜬다. 보통은 위에 있는 이 얘네들을 임포트 안에서 그런 겁니다. 네. 어쨌든 좀 여러 레이아웃들을 좀 볼게요. 사실 레이아웃들이 어 엄청 많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냐?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페이지 설명 페이지가 보면은 진짜 잘 돼 있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의 페이지는 사실 좀 알고 봐야지. 그러니까 약간 좀 게임으로 치자면은 엔딩을 보고 약간 좀 공략집을 보면 이런 게 숨은 뜻이 있었구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와닿고 아니 워낙 잡다이 많고 좀 투머치 해가지고 사실 초심자들이 보기 정독하고 보기에는 좀 힘듭니다. 왜냐면은 초심자들은 뭐랄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처음부터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거의 백과사전 마냥 이게 느려나 버리면은 나는 좀 화면을 띄우고 싶은데 구현하고 싶은데 뭔 소리인지 모르는 말만 하니까 좀 곤란한 경우가 많죠. 좀 흥미를 빠르게 잃게 되고 어쨌든 간에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할 레이아웃은 스택 레이아웃입니다. 스택 레이아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쌓여요. 위에서 아래로 쌓입니다. 그래서 스택이에요. 뭐 사실 스택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데 일반 사람들은 보통 게임 용어로 많이 알고 있죠. 근데 뭐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라면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자료 구조로서 스택이 무슨 뭘 의미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렇게 쌓입니다. 오리엔테이션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쌓을지 당연히 새로 쌓여졌으니까 뭐 디폴트 값은 네 버티컬이겠죠. 호리젠탈로 쌓고 싶으면 호리젠탈로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근데 사실 그 자마린의 장점이라기보다는 이 MS의 장점이 이런 주석 같은 거 가로 방향이어야 합니다. 이런 거 사실 한글화 해주는 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정말 세심한 배려거든요. 고마운 배려인데 도대체 플랫폼이 참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늘.
음, 뭐 마이크로소프트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유저로서. 어쨌든 간에 스택 레이아웃을 지금 알아봤는데요. 네, 진짜 어떻게 보면은 처음이자 끝이죠. 스택 레이아웃이. 음, 그 다음에 어, 앱솔루트 레이아웃. 댕이 앱솔루트 레이아웃은 오리엔테이션이 없어요. 속성에. 그래서 빨간 줄이 뜨고 있죠. 이 빨간 백그라운드 컬러 속성 좀 빼버립시다. 눈 아프네요. 앱솔루트 같은 경우에는 게임 명시적으로 딱 뭐라고 해야 되지? X, Y, Z. 그러니까 이 라벨이 어디 있을 건지 딱 정해줍니다. 그냥 좌표를. 지금 다 0,0에 있죠. X 뭐 한 50? 이렇게 한 다음에 Y도 50?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어, 그냥 꺼지네요. 뭔가 잘못됐네요. 음, 이 옵션이 아니라 이 옵션인 것 같습니다. 앱솔루트 레이아웃의 레이아웃 바운스. 음, 이거 어디 갔을까요? 한번 XY 좌표만 한번 넣어봅시다. 네,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되네요. 지금 웰컴 투 누르미가 왼쪽 위에 두 개가 겹쳐서 좀 더 진한 모습이에요. 네, 뭐 어쨌든 간에 앱솔루트 레이아웃 약간 좀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안드로이드 화면이 전부 다 가로 세로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반응형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 앱솔루트 레이아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구닥다리 방식이죠. 쓰면 안 되는 비건장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보시면은 라벨이 겹치잖아요. 라벨이 겹쳐요. 라벨이 겹치니까 음, 라벨이 겹치는데 이 겹치는 레이아웃이 없는 거예요. 뭐 렐러티브 레이아웃이 있긴 한데 솔직히 이거 갖다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안 됐거든요. 근데 막 찾아보니까 전부 다 그냥 앱솔루트를 쓰래요. 앱솔루트에 대한 저는 엄청난 반발심이 있었죠. 얘들 지금 XD에서 지금 이쪽 등록 일자, 뭐 마지막 교체 일자 이거 위에 띄우는 거 이거 같은 경우에 저는 렐러티브 레이아웃으로 네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뭔 수를 써도 문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앱솔루트 레이아웃으로 쓰고 그다음에 당연히 레이아웃 바운스는 안 썼죠. 반응형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고정 좌표는 절대 좋지 않습니다. 네, 이게 그냥 단순히 레이아웃을 겹치게 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네, 이걸 쓰니까 한 번에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럼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앱솔루트 레이아웃을 썼는데 오케이 쓴 것까진 좋다. 겹치게 하는 것까진 좋다.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앱솔루트 레이아웃 자체가 그냥 아예 좌표 몇으로 고정시키는 건데 어떤 식으로 컨트롤했냐? 저 같은 경우에는 스택 레이아웃 같은 걸 하나 만든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위스가 100%였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가로가 꽉 채워지거든요.
어, 아무래도 인피니티로 주면은 되겠죠? 가로 크기를. 음, 얘를 끝까지 펼치고 싶은데 호리젠탈 옵션을 줘야 될까요? 프렌드 익스펜드. 한번 이럴 때는 뭐 디버깅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릴 줄은 몰랐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는 부모에 있는 애가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차지하는지를 일단 먼저 봅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통해서요. 이러면은 확실하게 눈으로 볼 수 있어서 비주얼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꽉 차 있는데 지금 얘는 그렇게 꽉 차 있지를 못한 상태네요. 음, 음, 네, 제가 방금 다른 걸로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잘 뜨네요.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아무래도 스택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자식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네, 그런 친구 같은데 플렉스 레이아웃을 쓰면은 네, 지금 이 상태죠. 아까 플렉스 레이아웃을 쓰면은 이건 솔직히 자마린의 그 좀 이후에 추가된 건데 HTML에서도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있죠. 얘도 좀 나중에 추가된 그런 디스플레이 타입인데 네, 얘로 하면 됩니다. 네, 플렉스 레이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 스택 레이아웃이랑 매우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스택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막 중앙으로 정렬하거나 이게 힘들어요. 이게 가로 세로로 잘 안 펼쳐지기도 하고. 근데 플렉스 레이아웃은 가로 세로로 딱딱 맞춰서 펼쳐지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스택 레이아웃보다 약간 좀 더 자유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플렉스 레이아웃은 보면 아시겠지만 뭐랄까 화면 전체의 틀을 구성하는 느낌이고 스택 레이아웃은 안에 좀 세부적인 놈들을 그냥 차례차례 쌓아놓기 위해서 쓰는 놈입니다. 네, 좀 레이아웃 라벨들을 좀 더 많이 넣어볼까요? 네, 일단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그냥 쌓이죠.
원래 플렉스 레이아웃은 원래 처음에 오른쪽으로 막 쌓입니다. 이게 플렉스 레이아웃은 얼레인 콘텐츠랑 저스티피 어 잠시만요. 이게 네, 저스티피 콘텐츠랑 온라인 아이템스. 네, 이 두 개가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사실 얘네들이 맨날 이게 가로 뭐였는지 세로가 그러니까 보시면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온라인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그러니까 지금 원래 가로로 애들이 정렬이 되는데 이 가로선을 가운데로 그냥 딱 맞춰버려요. 저스티피 콘텐츠는 그 직접 보시는 게 아무래도 좀 빠르겠죠. 제가 이게 설명을 좀 잘 드리고 싶은데 네.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가운데로 와요. 사실 저스티피 콘텐츠랑 온라인 아이템 이거 맨날 헷갈리거든요. 이게 이게 축을 기준으로 갔었나 뭘 어떻게 했었나 맨날 축 기준이라고 외우면은 또 축 기준이 이게 90도 뭐냐 이게 세로축이었는지 가로축이었는지 또 헷갈리고 그래서 저도 사실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진짜 이것 때문에 어쨌든 얘를 한번 세로로 한번 배열을 시켜볼게요. 네, 이 기본적으로는 로우입니다. 얘를 칼럼으로 바꿈으로써 세로로 배열을 맞춰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나오죠. 플렉스 레이아웃 하나 더 만들어 봅시다. 그 다음에 이 저스피 콘텐츠가 축 따라서 움직이는 거였으니까 축이 지금 칼럼이니까 온라인 아이템을 스타트로 바꾸면은 아무래도 얘가 왼쪽에 하나 더 생기겠죠? 아, 이게 또 헷갈리네. 네네, 축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아,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금 뒤에 있는, 앞에 있는 이 플렉스 레이아웃의 아쿠아를 지우면은 둘 다 보이겠죠? 지금 이게 위에 있는 플렉스 레이아웃이 얘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냥 백그라운드에 가린 거예요. 앱솔루트 레이아웃이 겹치게 하다 보니까. 네, 요렇게럼. 네, 나름대로 예쁘게 나오죠? 아, 이게 뭐냐. 좀 다른 옵션들을 플렉스 레이아웃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이 플렉스 레이아웃의 좀 개념들을 좀 더 알려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플렉스 레이아웃에 그로우라는 게 있거든요. 얘들은 얘네 세 개가 있습니다. 네네, 얘가 맞을 거예요. 음, 얘들은 얘가 그 가운데 있는 놈이 두 칸을 차지하고 위에 있는 놈이 한 칸씩을 차지한다. 이게 비율이거든요.
보통은 이 그로우가 다 1로 동일한데 동일해서 이런 식으로 맞춰져 있는데 얘가 만약에 2다 그리고 나머지가 1이다 그럼 얘는 1대 1대 2의 B를 갖게 됩니다. 볼까요? 네, 보면은 1대 1대 2. 네, 세로죠, 지금. 왜냐면은 이 뭐냐, 방향이 세로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얘가 로우면 네, 요렇게럼 이런 식이 되죠. 이게 플렉스 레이아웃 안에 있을 때도 이게 라벨이 과연 진짜 그냥 자기 자신만 감싸고 있을까요? 궁금해지네. 한번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꿔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로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다 찼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딱 차네요. 예쁘게. 음. 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저스티피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센터가 의미가 없겠죠. 왜냐면은 그로우를 통해서 이 한 화면을 꽉꽉 다 채우게끔 설계를 했으니까 온라인 아이템만이 지금 쓸모가 있을 겁니다. 그쵸? 온라인 아이템은 이렇게 선을 움직이는 거니까 쓸모가 있고 얘는 사실 센터는 만약에 얘네들한테 그로우가 없어서 착착착착 붙어 있으면은 센터면 가운데로 모이고 뭐 레프트면은 아니 스타트면 왼쪽으로 모이고 하겠지만 뭐 그로우 옵션을 줌으로써 얘네들이 전부 다 큼지막하게 빈 공간을 모두 다 채우게끔 유도를 했기 때문에 음, 저스티피 콘텐츠는 필요가 없어진 거죠. 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